여러분한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감정 통제를 잘하기 때문에 화를 드러내진 않지만 무언가에 불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더 의미 있게 집중 몰입시킬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느끼곤 하죠. 저는 항상 독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속속들이 자주 떠오릅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면 그 문제점들도 느껴지고 개선점이 바로 떠오르곤 하죠. 그것들을 바꿔서 더 나은 상태로 만들고 싶다는 건설적인 불편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교육에만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해놓은 그 일의 결과물을 보면서 이건 내가 더 잘하겠다,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답답함, 다른 말로 깊은 빡침, 이런 걸 느낀다면 그것을 행동과 개선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BTS를 만든 방시혁 씨는 서울대 졸업 축사에서 이런 말을 남겨요. 저는 꿈은 없지만 불만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저와 빅히트가 있기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분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불만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타협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 더 잘할 방법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튀기 싫어서, 일 만드는 게 껄끄러우니까,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패기치는 게 싫어서, 아니면 또 원래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이런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입을 다물고 현실에 안주하는데요. 전 태생적으로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제 일은 물론 직접적으로 제 일이 아닌 경우에도 최선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불만이 분노로까지 변하게 되죠. 방시혁 씨는 엔터보다는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가? 왜 적당한 수준의 컨텐츠로 만족하는가? 왜 소중한 고객을 빠돌이라고 칭하고 폄훼하는가? 이런 식으로 구시대적인 관행에 불만을 느낍니다. 적당주의와 안일함에 반기를 내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상하는 최고 수준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방시혁 씨는 단순히 주어진 현상에 깊은 빡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시키죠. BTS의 신화란 이렇게 방시혁 씨의 건설적인 분노에서 시작된 겁니다. 깊은 빡침을 느낀다는 건 단순하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넋두리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지금 상황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분명히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을 점점 키워나가면서 차원이 다른 생각과 노력을 하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직원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점심에 선릉역 근처에 있는 아주 장사 잘 되는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고 계산하려는데 사장님이 장갑 낀 손으로 국물을 만지고 다시 그 손으로 카드를 만져서 결제를 했다고 해요. 제 직원은 국물이 묻은 카드를 돌려받게 된 거죠. 제 직원이 자주 다녔던 가게이기 때문에 그동안 좋은 기억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사장님이 자신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했다면 소중한 고객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손실이 생기겠지만 왜 겨우 이렇게밖에 못하지? 하면서 깊은 빡침을 느낀다면 그걸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실 여러분이 일에 대한 기준을 높이지 않으면 사실 문제 자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타인이 만든 결과물이 이미 자신의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장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높은 수준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면 높게 쏘아올린 화살처럼 멀리 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기준을 높이면 해당 업에서 부족한 게 보일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다면 분명히 차별화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경쟁이 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허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한국사 강의로 유명한 전환길 강사가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30명이 들어가는 교실에 결시생이 40%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어요. 10명 중에 4명이 시험비만 내고 시험조차 치르지 않는 거죠. 게다가 일부는 애초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락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수 있겠지만 합격선에 들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은 5대 1 정도로 아주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단 공무원 시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진검승부를 펼치고 정말로 성공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일에 대한 기준과 기대가 높지 않으면 개선점도 보이지도 않고 그 상태로 진정한 노력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자신에 대한 기준을 높일 때 높은 성취를 할 수 있어요. 엘리트 마인드의 저자인 스탠 비첨은 바버라라는 뛰어난 육상 선수를 지도합니다. 바버라는 2012년 올림픽에 참여하기로 결정됐고 당시 세계 15위 정도의 기량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메달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메달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스탠 비첨에 따르면 오직 소수만 진짜로 메달을 염원했고 그에 걸맞는 고강도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스탠 비첨은 기대가 결과를 높인다는 것을 이해했고 바버라가 메달을 목표로 고강도 훈련을 하기를 권합니다. 8개월 동안 200일, 총 400회 훈련을 시키면서 올림픽 메달권 선수만큼의 강도와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푸시를 했죠. 선수가 메달을 얻겠다는 강한 생각이 없다면 훈련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바버라는 어느샌가 자신이 진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고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그 결과 2012년 6월 장거리 장애물 경기에서 바버라는 4위를 기록했고 영국 국가 기록을 5초나 앞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버라의 최고 기록이었죠. 기존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건전한 불만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높여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한 기준을 높이십시오. 그 상태로 해당 분야를 천천히 관찰해 보면 부족한 면들이 보일 겁니다. 그 상태에서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할 때 놀라운 성취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